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달라지는 제도,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부동산을 한번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결산이 나와줘야지 다음 연도,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준비된 내용은 2020년도 부동산 결산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던 2020년. 많은 분들이 올 한해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텐데요. 정부의 이딴 부동산 대책 발표로 올해 최고의 화두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영끌, 패닉 바잉이란 신조어들이 등장했고 풍선 효과, 전세 대란 등의 단어들이 언론을 달군 다사다난했던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최근 11, 19 대책까지 총 24번에 걸쳐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에 반향을 일으켰던 주요 대책들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간략히 짚어보면 먼저 2017년 두 번째 대책인 8.2 대책 때는 2011년 해제되었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2018년 9.13 대책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인상되었고 대책 발표 후 짧은 시간이나마 진정 흐름을 보이던 집값이 2019년 말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자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를 강화한 12.16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가주택 상승세가 진정되는 듯 하였으나 2020년 5월 이후 다시 아파트값과 거래량이 폭등하자 정부는 21번째 대책인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2020년 부동산 시장을 결산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2020년 결산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앵커님, 우리 올해 초에 제가 2020년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사자성어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첫 번째는 옹고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상저하고. 네. 2020년도는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보합세로 가다가 하반기에는 급등세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현실적으로 2020년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4번째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토마토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뵀을 때가 2017년도 이제 대책들이 나오게 하는 시점에서 한 7월 달 정도부터 이제 만나 뵙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대책들을 가지고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뭐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24번째 정책 방향을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나왔구나라고 끝날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보시면 수요 억제가 12번에 걸쳐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확대 정책이 10번에 걸쳐서 발표가 됐습니다. 나머지 두 번은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이 2번에 걸쳐서 전체적인 뭐 내용에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디테일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총 24개 중에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세제 지원으로 12개, 10개, 2개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방향은 횟수로는 공급과 수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수요 억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정책들로 여겨지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지금 현 시점에서의 부동산의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2017년도 주요 부동산 대책입니다. 총 6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파리 대책. 자, 보시는 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고 11년도에 없어졌던 지정되면서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요 억제 정책의 가장 큰 맥을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해로 넘어와서 2018년도에 공급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2018년도에 가장 크게 다가왔었던 9.13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중과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대출에 대한 부분이 묶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축소되는 내용으로 2018년도 9월 13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9년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 자, 보시는 대로 총 6번 그리고 뒤쪽에 12, 16 대책까지 7번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8월 12일 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고요. 최근 2019년도 12월 12, 16 대책. 자, 대출에 대한 부분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대출 규제. 9억 원 이상에 대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규제되고요. 15억 이상에 대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금지돼 버립니다. 자, DSR도 한도가 상향되고 자, 보시는 대로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이 규제가 강화됩니다. 또한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가 강화되고 더불어서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 출처까지도 계획을 내야 되는 조사까지도 강화되는 내용에 있어서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20년도 들어와서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12, 16 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5, 6 대책, 공급 대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6.17 대책. 자, 5월 달까지 상반기까지 주춤했던 주택시장에서 다시 불붙기 시작하자 6.17 대책이 수요 억제 대책으로 올해의 가장 키워드 7.10 대책과 함께 수요 억제 대책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된 내용을 보시면 자, 규제 지역이 대폭 확대됐고요. 그리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고 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담보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또한 재건축에 있어서도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6.17 대책이 나오면서 자, 보시는 대로 그 이후에 올해 7월 10일 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그간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주었던 부분에 있어서 단기에 대한 부분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도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급 확대 정책과 최근에 1119 대책이라는 세제 지원, 공급 전세 물량에 대한 임대를 확보시키겠다라는 내용까지 총 24번에 거쳐서 수요 12번, 그리고 공급 10번, 그리고 세제 지원에 2번에 걸쳐서 모든 대책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 정권에서 한 30회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에 있어서 이거를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변화를 했습니다. 변화를 했고 주춤했고 다시 폭등을 했고 그러면 이 지속기간, 대책 효과에 대한 지속기간을 먼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주택가격 상승률과 주택 거래량 상승률이 동시에 하락세를 지속했던 기간을 지속기간이라 정의를 하고요. 자, 보시는 대로 파리 대책
2017년도 8.2 대책부터 2020년도 6.17 대책까지 대책 효과 지속 기간이 2개월, 3개월, 2개월, 2개월에서 6.17 대책 올해 들어서는 지속 기간에 대한 실효성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률 변화에 있어서 지속 기간 내에 그간 8.2 대책부터 12, 16 대책까지는 하락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요 억제 정책인 6.17 대책부터는 하락 없이 바로 상승세로 변화가 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거래량에 있어서는 약간 좀 저랑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간 대책에서는 하락해왔지만 6.17 대책에서는 주춤했지만은 그래도 강남 4구 기준으로는 상승세로 지금 돌아서서 급격하게 상승했다. 우리가 얘기했던 영끌, 패닉바잉에 대한 효과 자체가 거래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 추이입니다. 그간 큰 대책들이 나왔던 시점에서 봤을 때 빨간색이 서울 강남 지역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수도권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와서 하락세를 가다가 바로 반등, 하락세를 가다가 반등, 그리고 12, 16 대책 이후에 하락세가 좀 지속되는가 했더니 올 5월 달부터 전 국토에 있는 주택값들이 올라가는 가격대가 상승을 갖고 있는 추이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거래량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가격 상승과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은 6.17 대책, 7.10 대책 이후에 서울권에 있어서의 전반적으로 전국토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늘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던 당분간 상저하고에 대한 부분 저가 보합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하는 지역의 그 주택이 얼마나 하락됐는지를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 대부분 이게 정말 하락한 거야 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돌렸던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상저 하고에 대한 부분으로 2020년도 주택시장의 결론이 나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2020년도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 있어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말까지 주요 인기 지역 중심으로 급등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9년도에 가장 강력했던 12, 16 대책이 발표가 되고요. 거래량과 매매 가격이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진정 국면을, 안정 국면을 만나! 라고 모두들 희망에 대한 설렘을 갖고 있었지만 올 5월 달 이후에 가격과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바로 정부에서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6.17과 7.10 대책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인기 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이 금지되고요. 대출 한도도 축소되고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 거래세 중과, 주요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지속기간의 지속 효과가 몇 개월을 가지 못하고 과거와는 달리 바로 실효성이 없이 가격대와 거래량이 급등하는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여졌고요.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020년도 규제와 공급이 병행하면서 대책이 나왔지만 규제 지역의 확대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또한 대출 규제와 대출 금지,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주택시장 내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 보시는 대로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요.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전가되는, 그리고 주택 구매에 있어 포기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지장으로 유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 전세 물량도 없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그 대책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서 여기다가 지금 기름을 꼈는 지금 현재의 현상인데요.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봤을 때 가장 원론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정책에 있어서 수요의 억제 정책을 피면서 바로 시행이 되든가 길어야 1년 정도 안에 시행이 되는 수요 억제 정책을 펴왔습니다. 공급 정책도 12번에 그랬죠. 10번에 걸쳐서 공급 정책을 펴왔지만 아직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는 계획만이 있는 계획.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심리적인 시간적인 차이,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저하고의 부동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2020년도의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혹자는 공급이 앞으로 5년에서 7년 정도는 있어야지 원만해질 것 같은데 수요를 지금 묶어놓지 않으면은 더 많은 금액들이 올라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 상황에서 공급에 있어서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과연 이 공급에서 지금 현장 물건을 풀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있는 물건을 가지고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정책이 왜 나오지 못했나? 라는 부분이 참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 2020년도 부동산을 좀 결산해 보고요. 이 결산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2021년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한번 전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